안녕하세요. 금유부동산연구소 최동욱입니다. 재개발사업구역의 지정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개발사업구역의 지정요건은 자치법규인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따라 작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부산광역시에 해당하는 요건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건에 대한 나열이 끝나는 시점부터 용어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살펴볼 용어는 본문에서 푸른색으로 표시했습니다. 재개발사업구역의 지정요건,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이고 노후불량 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의 수의 3분의 2 이상인 지역으로서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가. 노후불량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가 전체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의 3분의 2 이상인 지역. 나. 호수 밀도가 50 이상인 지역. 다. 대상구역 안에 폭 4m 미만 도로의 길이가 총 도로 길이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주택 접도율이 100분의 40 이하인 지역. 라. 건축 대지로서 효용을 다할 수 없는 과소필지, 부정형 또는 세장형 필지의 수가 100분의 40 이상인 지역. 마. 법 제59조 제2항에 따른 순환형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바. 제1호 마목부터 4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역. 제1호 마목부터 4목의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마. 상습침수구역, 재관리구역 등 재발생이 우려되는 곳으로 긴급한 사업 시행이 필요한 지역. 바. 과소필지 등으로 현행 건축 기준 등에 적합한 증축, 개축 등의 건축 행위가 제한됨으로써 주거 환경이 열악하게 된 곳. 4. 대상구역 안에 국공유지 비율이 높아 거주 주민의 재정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역. 부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상 재개발 사업구역의 지정 요건은 이상과 같습니다. 요건에 표시된 용어를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표시된 용어는 연면적, 호수밀도, 주택접도율, 과소필지, 부정형 필지, 세장형 필지, 법 제59조 제2항, 순환형 주택 이상 8가지입니다. 연면적이란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 면적의 합계를 말합니다. 단 여기서 용적률 산정 시 제외되는 면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지하층의 면적을 제외하고 두 번째, 지상층의 주차장으로 쓰는 면적을 제외합니다. 여기서 주차장은 해당 건축물의 부속 용도인 경우만 해당됩니다. 세 번째, 초고층 건축물과 준초고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네 번째, 건축물의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면적. 이상 4가지에 해당하는 경우는 용적률 산정 시 연면적에서 제외됩니다. 호수밀도란 정비구역 면적 1헥타르당 건축되어 있는 건축물의 동수를 말합니다. 이 경우 공동주택은 세대수가 가장 많은 층의 소유권이 구분된 1세대를 건축물 1동으로 보며 세대수가 가장 많은 층 외의 세대는 계상하지 않습니다. 아파트 101동, 102동 등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공동주택의 경우는 세대수가 가장 많은 층의 소유권이 구분된 1세대를 건축물 1동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한 동의 아파트에 상대적으로 작은 평형으로 이루어진 층이 있다면 해당 층의 세대수가 가장 많을 것입니다. 호수밀도 산정 시 해당 층의 세대수만큼의 동수가 계상됩니다. 아파트 101동이 100세대이고 20층인데 10층이 8세대로 되어 있고 10층의 세대수가 가장 많다면 해당 아파트 101동은 8동으로 계상된다는 의미입니다. 주택접도율이란 구역 내 폭 4m 이상의 도로에 접한 건축물의 총수를 구역 내 건축물의 총수로 나눈 백분율을 말합니다. 접도율이 높다는 것은 폭 4m 이상의 도로에 접한 건축물이 많다는 뜻입니다. 접도율이 높다면 주거 환경이 좋은 것이고 접도율이 낮다면 열악하다는 뜻입니다. 과소필지란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제한 면적에 미달하는 토지를 말합니다. 건축물을 짓기 위한 최소 면적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시도 건축조례에 표시하고 있는데 부산시는 건축조례에서 60제곱미터 미만을 과소필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90제곱미터 미만을 과소필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각 시도 건축조례를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정형 필지란 토지 내 최대 정방형 규모가 지나치게 작은 경우, 세장형 필지란 폭이 지나치게 좁은 경우, 즉 과소필지, 부정형 필지, 세장형 필지는 사용가치가 떨어지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법 제59조 제2항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9조 제2항을 말하는 것으로 제59조 순환정비 방식의 정비사업 등 제2항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방식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임시로 거주하는 주택, 이하 순환용 주택이라 한다. 임시로 거주하는 주택을 주택법 제54조에도 불구하고 제61조에 따른 임시거주시설로 이용하거나 임대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토지주택공사 등이 보유한 공공임대주택을 순환용 주택으로 우선 공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여 순환용 주택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순환용 주택이란 정비구역의 안과 밖에 새로 건설한 주택 또는 이미 건설되어 있는 주택에 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임시로 거주하게 하는 등 순차적으로 정비하는 방식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임시로 거주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이상으로 재개발사업구역의 지정요건과 용어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재개발사업구역의 지정요건을 살펴보는 의미는 재개발구역 지정이 가능할 것인지를 미리 가늠하고 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지역을 미리 매입하여 투자금액을 최소화하겠다라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재개발 사업의 진행이 많은 변수와 불확실성을 가진다는 것을 생각하면 추천하기 어려운 방법입니다. 재개발 지역에 투자하신다면 빨라도 조합 설립인가 후부터 진입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